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지난 영어 유치원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용기를 내서 올린 영상이었거든요. 걱정도 많이 하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도 앞으로 시행착오를 공유하는데 조금 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도 알려주시고 소통도 해주셔서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이 관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며 눈빛이라든지 좀 세고 강하게 말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약간 겉을 훑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이가 친구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사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좀 막막해요. 모두 같이 때려버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말을 해야 될지 더 막막하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이런 말들은 하지 말자 혹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요, 엄마 친구가 자꾸 놀려, 자꾸 나보고 술래하래,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강하게 말하라고 했잖아. 싫어 이렇게 강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대화. 그 다음에는 네가 그렇게 자꾸 짜증내면서 이야기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너랑 안 놀아준다. 뭔가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듯이 들리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네, 이거는 무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남편한테 말을 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누구 엄마랑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아니 자꾸 그러면은 오히려 애 친구 떨어져 나간다? 위협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좀 자기는 별거 가지고 좀 예민하게 굴더라. 좀 괜찮다고 생각해. 네, 이것도 무시죠. 그러니까 명령, 위협, 무시. 자, 우리는요, 그렇게 이게 명령이다, 이게 위협이다, 이게 무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아이가 조금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하고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믿을 만한 사람, 부모한테 아이가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 감정, 지금 뭔가 짜증나는 감정, 외로운 감정, 억울한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다,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감정의 수용이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엄마도 그럴 것 같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이렇게 공감과 수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아이는 그 다음에 일어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게 나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세게 말하라고 했지, 이것부터 먼저 나가면 자책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내가 친구한테 세게 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 내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 하고 비난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선 절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아이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거나 불편하고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과 또 너무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조차 나를 공감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를 하기 위한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이것에 있어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의
나한테 상처가 있을 때에는 더 지나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엄마가 그랬어? 속상했겠다. 그러고 사실 넘어갈 수 있지만 나한테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다면 무의식 속에 나의 내면 아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이가 왕따가 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까지도 상상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힘들었을 때 엄마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랬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의 마음을 고통을 제대로 공감받거나 문제를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나는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낼 거야. 그래서 더 과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그렇게 내가 혼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 하면서 아이의 그 말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엄마가 나의 신념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친구랑 놀면서 속상할 바에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낫지. 역시 내가 그거 믿었던 게 맞았어. 이런 식으로. 내 할 말을 못하는 나는 역시 바보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면 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자아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시절에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이 내면 속에는 이 칭찬이나 인정에 집착하는 내면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한테 양육된 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공상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상을 많이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는 그런 의존적인 내면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과 만났을 때 마치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했던 식으로 유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걸 내면 아이 치료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의 상황을 돌아가서 그 슬픔을 끝낼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보다듬어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이 내면 아이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나는 또 잊어져 버렸지만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적절하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정서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반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술이나 담배 등으로 회피를 하기도 하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참거나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끊임없이 걱정하고 반추하고 분석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리어 더 힘들게 된다거나 내 감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원하거나 공감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 또 이제 적당한 선을 벗어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면서 친구가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또 건강한 전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 조절의 레퍼토리에 대해서 엄마는 속상할 때 이런 것들을 해. 아빠는 속상할 때 이런 것들을 해. 너는 속상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건강하게 가족들이 같이 풀어나가고 그걸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리고 다양한 건강한 레퍼토리를 만들어보는 것들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와 친구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흘려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다른 것들을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또 잊혀져 보고 회복하는 그런 연습들도 함께 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한테 혹시나 내가 했던 말, 감정의 공감이 먼저다. 두 번째, 내가 좀 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나 하고 나의 내면 아이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서 조절의 레퍼토리를 우리가 확장해보고 회복하고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좋은 방법들 있으면 항상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